당신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치 오래전부터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강렬한 끌림을 느끼고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같은 감정.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사람과의 미래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아이러니. 이것은 사랑의 가장 아픈 역설이자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신비로운 질문이다. 왜 우주는, 왜 삶은, 왜 운명은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는 걸까? 칼 융은 이런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논리나 계산, 취향의 일치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본능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만남은 우리의 의식이 아닌 무의식, 즉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안정감을 주며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숨겨온 상처와 두려움, 욕망과 취약함을 모두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만남은 우리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흔들고 깨우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든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운명적 만남은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한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잊고 지냈던 감정, 외면했던 상처, 억눌러왔던 욕망,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을 다시 만난다. 이 만남이 주는 충격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깊은 갈망이 숨어 있었는지를 일깨워준다. 이런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칼 융이 말한 시너지와 동시성, 싱크로나이시티처럼 이 만남은 내 영혼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내 무의식이 신호를 보낼 때 마치 우주가 정교하게 계산한 듯 내 앞에 나타난다. 이때 우리는 단순한 감정적 교류를 넘어서 내면의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우리는 진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왜 이 만남이 내게 주어졌는가? 왜 이렇게 강렬한 감정이 나를 휩쓸고 지나갔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의 목적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만남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내 사고방식, 내 감정, 내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혹은 그 사람의 부재를 통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운명적 만남은 종종 우리를 아프게 한다. 그러나 그 아픔은 단순한 상실의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성장의 신호다. 사랑이란 때로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힘이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 경험한 감정,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낀 생명력, 그리고 그가 떠난 후 찾아온 공허함까지 모두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준다. 이것이 바로 운명적 만남의 역설이다. 우주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만을 통해 성장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통해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만든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혹시 지금 가질 수 없는 누군가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아픔이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임을 기억하라. 이 만남의 진짜 목적은 당신이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진짜 나를 만나는 데 있다. 칼 융이 말했듯 모든 만남은 영혼의 성장, 내면의 진실과의 조화를 위한 우주의 신호다. 이 운명적 만남의 역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게 된다. 이런 만남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꾼다. 평범한 하루가 특별해지고 작은 순간들이 깊은 의미를 띠게 된다. 그 사람과의 대화, 함께한 시간, 나누었던 감정들은 마치 인생의 전환점처럼 느껴진다. 이별 후에도 그 사람의 흔적이 마음에 남아 때로는 그리움과 아픔으로, 때로는 영감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소유할 수 없는 사랑, 완성될 수 없는 인연.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나고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그 만남을 통해 깨어난 감정, 변화된 시선, 성장한 내면이 당신을 새로운 세계로 이끈다. 이것이 운명적 만남의 진정한 힘이다. 우주는 당신이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보내지만 그를 통해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역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사랑은 우리에게 치유와 안정, 따뜻한 포옹을 약속할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우리를 가장 깊은 상처와 혼란의 한가운데로 이끕니다. 당신이 만난 그 사람,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사람은 단순히 아픈 기억이 아니라 내면의 잠든 부분을 깨우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만남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이별에 이토록 오랫동안 아파해야 할까요? 바로 그 아픔 속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짜 자기 자신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만남이란 논리나 계산, 취향의 일치로 설명할 수 없는 무의식의 깊은 차원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만남은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 억눌러온 욕망, 두려움, 그리고 진짜 나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의 짧은 시간, 강렬한 감정, 이별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우리 내면의 어두운 방을 밝히는 불빛이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사랑의 치유는 오히려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고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랑은 도피처가 아니라 각성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줄 것이라 믿지만 진짜 사랑은 오히려 상처를 들춰내고 우리가 외면해온 감정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잊고 지냈던 감정, 외면했던 상처, 억눌러왔던 욕망, 그리고 내면의 취약함을 다시 만납니다. 그 만남이 주는 충격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깊은 갈망이 숨어 있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이별의 아픔은 단순한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성장의 신호입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경험한 감정, 함께 있을 때 느낀 생명력, 그리고 그가 떠난 후 찾아온 공허함까지 모두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고통은 내가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순간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은 안정과 지속을 원하지만 영혼은 성장과 진실을 갈망합니다. 이 두 힘이 충돌할 때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이 실현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통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인생에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한계를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내 가면을 벗기며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을 깨웁니다. 칼 융은 시너지와 동시성, 싱크로나이시티, 위 개념을 통해 이런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만남은 내 영혼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내 무의식이 신호를 보낼 때, 마치 우주가 정교하게 계산한 듯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감정적 교류를 넘어서 내면의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별 후 찾아오는 공허함과 그리움,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 그 모든 감정은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그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진짜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만남이 남긴 상처는 내면의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는 창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 만남을 통해 깨어난 감정, 변화된 시선, 성장한 내면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끕니다. 이런 사랑은 소유할 수 없는 것, 완성될 수 없는 인연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나고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용감하게 상처를 마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잃은 아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 상처, 그리고 내면의 각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얻게 되는 진짜 선물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보내지만 그를 통해 당신이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역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통해 완성되고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상실의 순간, 즉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 무언가를 잃었을 때 시작됩니다. 가질 수 없는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별이 남긴 공허함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각성과 영혼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별의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나 자신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칼 융은 이런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아닌 무의식, 즉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비롯된 운명적 만남은
우리가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주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잊고 지냈던 감정, 억눌러왔던 욕망, 두려움, 그리고 내면의 취약함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상실의 순간, 우리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상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성장의 신호입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경험한 감정, 함께 있을 때 느낀 생명력, 그리고 그가 떠난 후 찾아온 공허함까지 모두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고통은 내가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순간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별 후 찾아오는 공허함과 그리움,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 그 모든 감정은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그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진짜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만남이 남긴 상처는 내면의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는 창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 만남을 통해 깨어난 감정, 변화된 시선, 성장한 내면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끕니다. 이런 상실의 경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인생에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한계를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내 가면을 벗기며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을 깨웁니다. 이별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용감하게 상처를 마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칼 융은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라는 개념을 통해 이런 상실의 경험이 우리를 더 온전한 존재로 이끈다고 설명합니다. 개성화란 내면의 어두운 부분까지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모습을 통합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상실의 고통은 이 과정을 촉진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깊이 살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용감하게 상처를 마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별의 상처는 때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남긴 상처는 내면의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는 창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 만남을 통해 깨어난 감정, 변화된 시선, 성장한 내면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끕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잃은 아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상실을 통해 성장하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상실은 때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남긴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는 상실을 통해 자신을 다시 정의하고 더 이상 외부의 사랑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바로 이 순간 고통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실을 통한 자기 발견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흔적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우리에게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보내는 진짜 이유이며 영혼의 성장과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운명적 만남이라 부르는 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이면에는 인간 의식의 표면 아래 숨어있는 무의식의 힘이 작용합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시너지와 변형의 과정을 깊이 탐구합니다. 융에 따르면 자아가 진정한 자기, 셀프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영역을 인식하고 그와 교류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식의 한계를 넘어 내면의 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운명적 만남이 우리 삶에 남기는 강렬한 흔적은 사실 무의식의 보상작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무의식은 꿈이나 상징,
혹은 실제 만남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강렬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경우, 이는 무의식이 내면에 억눌린 감정과 에너지를 일깨우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감정을 선사하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 내면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운명적 만남을 운명이라 믿는 심리적 이유에는 기억의 선택적 재구성,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인간의 뇌는 삶에 큰 영향을 준 사건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현재의 감정과 연결시켜 그 만남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영화, 문학, 드라마 등에서 반복적으로 운명적 사랑을 이상화하는 문화 역시 우리의 기대와 믿음을 형성합니다. 이런 심리적 사회적 배경 덕분에 우리는 우연을 의미 있는 패턴으로 해석하고 인생의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칼 융의 동시성, 싱크로나이시티 이론은 운명적 만남의 신비를 설명하는 중요한 틀입니다. 동시성은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의미 있게 연결되는 현상으로 우주와 인간의 내면에 더 깊은 질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융은 집단무의식에 존재하는 원형, 아키타입들이 꿈, 상징, 그리고 일상에서의 만남을 통해 드러나며 이런 동시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내면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융은 환자의 꿈과 현실에서 일어난 상징적 사건이 서로 맞물릴 때 그 안에서 개인의 내적 변화와 성장의 실마리를 찾곤 했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억눌린 감정이나 욕망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진정한 자기 실현을 이루도록 이끄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운명적 만남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그림자, 아니마, 내면의 여성성, 아니무스, 내면의 남성성, 자기운영 등 융이 말한 다양한 무의식의 요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직면하고 동시에 이전에는 몰랐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운명적 만남은 단순히 감정적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시너지, 즉 내면의 에너지들이 서로 반응하고 새로운 통찰과 변형을 이끌어내는 사건입니다. 때로는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남기는 상처와 흔적이 결국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기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명적 만남이 남긴 상처와 혼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자아의 탄생은 우주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을 통해 내면의 어둠과 빛을 모두 받아들이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운명적 만남의 심층에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자기 변형과 영혼의 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그 만남이 남긴 흔적을 통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상실과 아픔, 그리고 운명적 만남이 남긴 깊은 흔적을 지나온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리움과 미련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자기 완성과 자유, 그리고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우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 잠들어 있던 힘과 가능성을 깨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사랑이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의 욕구, 나의 감정, 나의 꿈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찾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완성의 첫걸음입니다. 칼 융이 말한 개성화의 길은 자신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강점과 약점, 상처와 치유의 모든 측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상실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용감하게 상처를 마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자기 완성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찾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에 기대어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남긴 흔적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양분입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했고,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과 상실, 성장과 변화의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과거의 만남과 상실이 남긴 흔적은 당신을 더 강하게, 더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진짜 욕구와 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완성의 길이며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운명적 만남이 남긴 흔적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용서를 배웁니다. 이제는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완성의 모습입니다. 칼 융이 강조한 것처럼 인생의 모든 만남과 이별, 상처와 치유의 경험은 우리를 더 온전한 존재로 이끄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상실과 아픔을 통해 성장한 당신은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장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운명적 만남이 남긴 흔적은 당신의 일부가 되었고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진정한 자기 완성은 더 이상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만남이 남긴 상처와 흔적은 이제 우리의 일부이며 더 이상 두려움이나 미련이 아닌 성장과 자유의 상징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자기 완성과 자유의 길, 그 여정에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빛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성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주는 당신이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보내지만 그를 통해 당신이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시선으로 우주가 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사람을 보내는지, 그리고 그 만남과 상실, 아픔, 그리고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를 더 깊고 진실한 자기 자신으로 이끄는지 함께 탐구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와 통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칼 융과 심리학, 그리고 삶의 깊이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경험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